안녕하세요. IT를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세레TV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ASUS 터프 게이밍 B760M 플러스2 코인 메인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ASUS의 터프 시리즈 굉장히 좋아하고 매우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터프는 더 얼티메이트 포스의 약자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상의 내구성과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군입니다. 터프 시리즈는 군용 등급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제작되기 때문에 매우 견고하고 또한 강력한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터프 메인보드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항상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구성을 강조한 디자인 때문에 외관이 단조롭고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ASUS 터프 게이밍 B760M 플러스2 코인 메인보드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답게 상자가 정사각형의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상자 상단부에는 ASUS 공식 유통사 코잇의 3년 무상 보증 정품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전기 방지 비닐에 포장된 메인보드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하나 더 꺼내면 소모품이 들어있는데 M.2 SSD 나사 세트와 M.2 SSD 높이 조절 고무 패드, 사타 케이블, 터프 보증서, 각종 매뉴얼, 터프 게이밍 스티커, 드라이브 설치용 CD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보드 본품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전기 방지 비닐 안에 들어있는 ASUS 터프 게이밍 B760M 플러스2 코인 메인보드를 꺼내보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ASUS 터프 시리즈의 메인보드는 매번 리뉴얼 될 때마다 이 전원부 방열판 디자인이 일관성 있는 밀리터리 느낌으로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전원부는 12+1+1 페이지에 CPU로 공급되는 드라이브 모스펫은 BCA4의 SiC639이고 개당 50A로 구성하여 최대 출력 600A입니다. 터프 시리즈답게 밀리터리 등급의 초크를 사용하여 CPU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캐퍼시터 또한 5K 검은색 금속 캐퍼시터를 사용하여 표준 메인보드 캐퍼시터보다 52% 더 높은 온도와 내성 그리고 2.5배 더 긴 수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CPU 소켓은 인텔 1700 소켓으로 12세대, 13세대, 14세대 CPU 호환 가능하며 CPU 보조전원은 8+8핀 총 16핀의 열 발생을 억제한 프로쿨 커넥터를 구성하여 CPU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메모리 슬롯은 4개가 있으며 듀얼 채널 구성으로 DDR5 7800MHz 오버클럭을 지원하고 한 램 뱅크당 48GB 모듈을 지원하여 최대 용량 192GB까지 지원합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 PCIe 확장 슬롯은 최신 무거운 그래픽카드를 고려하여 ASUS 세이프 슬롯 코어라는 기술을 금속 커버를 이용해 PCIe 확장 슬롯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롯은 PCI Express 5.0 16배속 슬롯으로 되어 있어 최신형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아주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요즘 출시되는 그래픽카드가 너무 커서 그래픽카드를 탈착할 때 기존의 고정 클립 방식에는 이 손가락이 닿지 않아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 탈착을 했는데 ASUS 터프 게이밍 B760M 플러스2 코인 메인보드는 Q 릴리즈가 적용되어 있어서 여기를 살짝 밀어주시면 아주 편하게 그래픽카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PCI Express 3.0 1배속 슬롯 1개가 있고 그 아래에는 PCI Express 4.0 4배속 슬롯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카드, 캡처보드, 랜 카드 추가로 장착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 ATX 보드 특성상 이 두꺼운 그래픽카드를 꽂게 되면 이 두 곳의 PCI 확장 슬롯은 가려지게 되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M.2 SSD 슬롯은 총 3개가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에는 M.2 SSD 슬롯에서는 히트싱크가 존재하고 최대 PCI Express 4.0 4배속 64GB 트랜스퍼 속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슬롯에는 히트싱크가 없고 최대 PCI Express 4.0 2배속 32GB 트랜스퍼 속도를 지원합니다. 이 첫 번째 M.2 SSD가 CPU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설치될 메인 M.2 NVMe SSD는 여기에 장착하셔야 합니다. 이제 M.2 SSD 히트싱크 2개를 정밀 드라이버를 이용해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 M.2 SSD 방열판은 리무베이블 캡티브 스크류 특수 나사를 사용해서 히트싱크에서 분리되어 분실되는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M.2 SSD 슬롯 3군데 모두 M.2 Q래치를 통해 정밀 드라이버가 없어도 M.2 SSD를 손쉽게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SATA 포트는 이 측면에 2개, 정면에 2개, 총 4개가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 우측에는 프론트 USB 3.2 Gen2 10GBps Type-C 헤더가 있어 PC 케이스 전면에 Type-C 3.2 Gen2 10GBps 포트를 지원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I Express 4.0 400속 확장 슬롯 하단에는 썬더볼트 4 확장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헤더가 있어 이를 통해 썬더볼트 4 기능을 이용해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 우측 주전원 커넥터 위에 QLED라는 기능이 있는데 컴퓨터 부팅 시 고장난 부분을 LED로 표시해 주는 곳입니다. 메인보드 좌측 하단으로 오시면 오디오 칩셋이 리얼텍 ARC897 코덱으로 7.1 채널 고음질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오디오 칩셋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니 이더넷 칩셋이 보이는데 리얼텍 RTL8125BG 컨트롤러로 2.5GBps 이더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요즘은 화려한 ARGB 쿨링팬이 달린 어항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여 5V ARGB 헤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벽화보드는 5V ARGB 헤더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 개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이 보드는 위쪽에 2개, 아래쪽에 1개, 이렇게 총 3개를 지원해줘서 조립할 때 편의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드 뒷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최상급 보드에만 들어가 있는 백플레이트는 없습니다. 이제 후면 백패널의 I/O 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CPU 내장 그래픽용 HDMI 2.1 포트, DP 1.4 포트 각각 1개씩 있고 2개 다 4K 60Hz 출력을 지원합니다. USB 2.0 포트 4개, USB 3.2 Gen2 by2 20GBps C-타입 포트 1개, USB 3.2 Gen2 10GBps A-타입 포트 1개, USB 3.2 Gen1 5GBps A-타입 포트 2개, 2.5GB 랜 포트 1개, 7.1 채널을 지원하는 리얼텍 ARC897 HD 오디오 포트 세트, 옵티컬 오디오 광출력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ASUS 터프 게이밍 B760M 플러스2 코인 메인보드에 CPU를 장착하겠습니다. B760 메인보드의 전원부를 철저히 테스트하기 위해 14600K 대신 14700K를 사용했습니다. 램은 패트리어트 DDR5 5600 CL46 시그니처 하이닉스 A-Die 언락 16GB 2개를 듀얼 채널로 구성했습니다. SSD는 SK 하이닉스 P31 500GB를 윈도우 설치용으로 P31 1TB를 저장 공간용으로 각각 장착했습니다. 이제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성능 테스트가 기대됩니다. 테스트 환경 및 스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7도 사이를 유지했으며 모든 벤치는 인케이스 상태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부팅 시 키보드 딜리트 키를 연속으로 눌러 메인보드 바이오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키보드 F7번 키를 눌러 어드밴스 모드로 이동해주고 상단 메뉴 메인에서 AI 트위커로 이동해주세요. 퍼포먼스 프레퍼런스가 인텔 디폴트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ASUS 어드밴스 OC 프로파일로 변경해주세요. ASUS 어드밴스 OC 프로파일 안내문이 뜨면 OK 버튼에서 키보드 엔터를 눌러주세요. 키보드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를 찾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일단 CPU 전력 제한 해제부터 해주겠습니다. 롱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을 999 값으로 변경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4095로 값이 바뀝니다. 숏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밋도 9999 값으로 변경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4095 값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키보드 F10번 키를 눌러 저장하고 재부팅 해주세요. 최근 인텔 13세대 및 14세대 CPU에서 발생한 게임 실행 시 불안정 문제로 인해 인텔은 메인보드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인텔 디폴트 세팅을 적용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이 설정은 CPU의 전압과 전력 전달을 최적화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CPU 최고 성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인텔에서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인텔 디폴트 세팅을 사용하지 않고 ASUS 어드밴스 OC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PL1, PL2 전력 제한 해제를 풀어버렸습니다. 현재 ASUS 터프 게이밍 B760M 플러스2 코인 메인보드에 인텔 14700K CPU를 장착한 상태에서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1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CPU 온도는 100도를 기록하고 이로 인해 클럭 스로틀링이 발생하며 CPU 패키지 전력 소비는 300W를 넘기네요.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는 35296점이 나왔고 CPU 온도는 100도를 기록했습니다. CPU 패키지 전력 소비는 최대 364W까지 나왔습니다.
부팅 시 키보드 딜리트 키를 연속으로 눌러 메인보드 바이오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키보드 F7번 키를 눌러 어드밴스 모드로 이동해주고 상단 메뉴 메인에서 AI 트위커로 이동해주세요. 키보드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를 찾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IA-CEP 설정을 찾아서 비활성화 해줘야 합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아래로 눌러 IA-CEP를 찾아주세요. IA-CEP 항목에서 키보드 엔터키를 누르시고 오토를 디세이블드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키보드 F10번 키를 눌러 저장하고 재부팅해주세요. B760 메인보드의 IA-CEP 기능은 CPU 전압이 불충분할 때 발생하는 시스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의 영향은 사용하는 플랫폼과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에게는 IA-CEP를 비활성화하면 성능이 향상되고 온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게이밍 설정이나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시나리오에서 유용합니다. IA-CEP가 활성화된 경우 CPU가 안전한 전압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하여 손상이 나 불안정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 기능이 때로는 성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 향상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CPU가 낮은 전압과 온도에서 제약 없이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B760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바이오스 업데이트 또는 특정 바이오스 설정을 통해 IA-CEP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텔 13세대 및 14세대 프로세서에서 CPU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A-CEP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1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보니 100도를 넘었던 CPU 온도가 91도까지 하락했고 온도가 잡히니 CPU 클럭 스로틀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CPU 패키지 전력 소비가 300W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는 35,955점이 나왔고 CPU 온도는 최대 91도를 기록했습니다. CPU 패키지 전력 소비는 최대 290W까지 나왔습니다. IA-CEP만 비활성화했는데도 시네벤치 R23 멀티코어 점수가 600점 이상 올랐고 CPU 온도는 9도 이상 떨어졌으며 전력 소비도 74W나 감소했습니다. 이제 ASUS 메인보드에 있는 정말 신기하고 유용한 기능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AEMP2라는 기술인데 ASUS Enhanced Memory Profile 2의 약자이며 범용 메모리 모듈을 오버클럭하기 위한 독점 하드웨어 솔루션 및 펌웨어 솔루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ASUS 메인보드에 일반 시금치 램을 꽂고 부팅할 때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으로 램 오버클럭이 자동으로 되는 기술입니다. ASUS 메인보드의 AEMP2 기능은 초보자분들이 장착하시는 램의 수율에 따라 최적의 오버클럭 값을 세팅해 줍니다. 컴퓨터를 부팅하고 키보드 딜리트 키를 연속으로 눌러 ASUS 터프 게이밍 B760의 플러스2 코이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키보드 F7번 키를 눌러 어드밴스 모드로 이동해 주고 상단 메뉴 메인에서 AI 트위커로 이동해 주세요. 두 번째 AI 오버클럭 튜너가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AEMP2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노트 창이 뜨며 튜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OK에서 키보드 엔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키보드 F10번 키를 눌러 저장하고 재부팅 해주세요. 초보자분들은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작업은 TM5 안타 777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램 오버클럭 후 안정화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TM5 안타 777은 시간이 제법 걸리는 프로그램이라 제가 영상 편집을 통해 빠르게 보여드렸습니다. 패트리어트 DDR5 5600 CL46 시그니처 하이닉스 A다이 언락 램 기본 클럭 5600MHz에서 6800MHz CL38로 오버클럭 되었고 아무런 오류 없이 안정화가 잘 되었다는 결과창이 뜹니다. ASUS 터프 게이밍 B760의 플러스2 코이 메인보드의 AEMP 자동 램 오버클럭 기능을 이용해 램 오버클럭 전후의 성능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통해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AEMP2 램 오버클럭을 통해 배틀그라운드의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이 약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ASUS 터프 게이밍 B760의 플러스2 코이 메인보드의 현재 다나와 최저가는 199,900원입니다. 제가 이 보드를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빈틈없이 알차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텔 CPU 내장 그래픽의 퀵싱크 기능이 매우 필요합니다. 4K 영상 편집 시 프리뷰 화면에서 퀵싱크의 유무는 작업 성능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인텔 14400, 14500, 14600K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보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14세대 CPU로 새롭게 컴퓨터를 구성하실 분들에게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B760M 플러스2 코이 메인보드를 강력히 추천드리며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